네,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 기본 이론, 행정법 효력 중에서 소급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가보시면은 소급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죠? 과거 사실에 대해서 신법을 정하는 건데 진정 소급표가 있고 부진정 소급표가 있죠. 진정이란 과거에 다 종결된 사실에 신법을 정하는 거고 부진정 소급표란 것은 과거에 시작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소급하는 게 아니라 반만 소급하는 거다. 그래서 반소급, 그런 의미에서 부진정 소급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참 진정 소급은 신법을 과거에 적용하게 되면은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원칙이죠. 부진정은 반대로 되는 게 원칙이죠. 각각 예외가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소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소급이 된다는 말은 공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표는 사인의 신뢰를 침해하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부진정 소급표는 사익 보호성이 크지 않고 사익 보호성이 크지 않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신법이 적용되는 거지만 중대한 사익을 위해서는, 즉 신뢰 보호를 위해서는 소급표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기억하시면 결론 암기가 쉽죠. 그래서 소급할 수 있는 것은 공익 때문에, 소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익 때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정 소급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5.18 특별법 사건이 있고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지만 천인공노할 짓을 벌인 거니까 신법을 과거 사실에 적용했던 거죠. 그 다음 친일 반민족, 친일파들, 그 자손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거, 이걸 빼앗아가는 법, 이것도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진정 소급해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 사건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기속법 사건, 이 두 가지에서는 진정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친입니다. 오친. 그다음 부진정 소급표도 예외가 있긴 한데, 자, 원칙은 보통 진정은 안 되는 게 원칙, 부진정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판례에서 한 90%는 다 문제를 풀 수 있죠. 예외적인 사건 몇 가지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이 태어났다, 바뀌었다, 죽었다. 언제 죽는가?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시법이라는 게 있고 비한시법이 있죠. 한시법이란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이죠. 그날이 오면 죽죠. 이 법은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라고 하면 그날이 오면 죽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그동안에 법이 살아있을 동안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법이 소멸하고 나서도 처벌할 수 있는가? 이 한시법이라는 게 그 시간대에서만 처벌했는데 이 법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추구표로 합니다. 추구표. 보통 소급표라고 하는 것은 신법을 정하는 문제, 신법을 정하는 거예요. 추구표라는 문제는 여기 있죠. 요렇게 구법을 정하죠. 구법을. 소급표는 신법을 정하고 추구표는 구법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신법을 과거로 소급표, 구법을 현재로 추적해 온다. 추구표 이겁니다. 그래서 법이 살아있을 동안에 처벌했죠. 위반하지 말라고. 근데 법이 실효된 다음에, 그날이 오면 죽으니까 실효된 다음에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위반이 속출하죠. 며칠만 버티면 되니까. 그럼 법이 실효성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실효된 다음에도 그 당시 위반 사실은 그 당시 법에 따라서 현재도 처벌합니다. 구법대로. 구법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처벌했던 것 자체가 생각해 보니까 처벌할 이유가 없죠. 그게 무슨 나쁜 짓이라고 처벌하는가. 그런 경우, 즉 반성적 고려다. 법이 실효된 이유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처벌했다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실효된 거라면은 그때는 처벌할 필요가 없죠.